자, 46쪽에 4번 나왔습니다. 과세했죠? 5번에 동그라미 과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게 있고 나머지는 다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은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설명할까요? 다 들어오셨나? 그럼 볼게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보세요. 상속 밑줄 1가구 1주택자. 요것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내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다 그랬으면은 상속을 받아서 1세대 1주택이 된 거죠.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된 거예요. 짠하잖아요. 상속받기 전까지 월세를 살았으니까 짠하니까 요럴 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런 거 배웠어요. 취득세를 배울 때 상속을 배웠죠. 상속이다 그랬으면은 농지면 몇 프로죠? 2.3%. 외로워.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농지 이외는 몇 프로죠? 2.8%가 되죠. 그럼 여기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2.8%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취득세 속에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과 등기와 관련된 게 포함됐다고 그랬죠. 취득과 관련된 건 몇 프로죠? 2% 고정이죠. 등기에 관한 건 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빼줘야 되겠죠. 2.8%에서 2% 빼니까 얼마죠? 0.8%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십니까? 오, 대단해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거둘 때는 취득세는 짠하니까 비과세 처리합니다. 뭘로 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서 1주택이 됐으면 짠하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안 내요. 그러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아버지 걸 내 거로 해야죠. 요건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얘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따로따로 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과세,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거두니까 주택을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되면은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가 된다? 0.8%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가요? 그걸 같이 거두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완벽한 거고, 나는 이것까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상속세율이 몇 프로죠? 2.8%. 여기서 2% 뺀 얼마만? 0.8%만 세금 낸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그 다음엔 세율이 있다는 건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란 얘기입니다. 돼서 알아두세요.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과세 비과세? 과세. 몇 프로? 0.8%.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과세되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뭐가 포인트일까? 그렇죠.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X. 디귿번 뭐가 포인트일까요? 두 개가 포인트죠. 임시건축물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년 초과한다 안 한다?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X. 리을 포인트가 뭘까요? 이혼이에요? 여보세요. 이혼이 뭐가 포인트야? 위자료죠. 위자료라는 건 남남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남남이죠. 남남이면 빚으로 생각하면 돼요. 위자료로 부동산을 줬으면 요건 빚 때문에 넘어갔다. 대물 변제로 보는 거예요. 줄 때는 거꾸로 위자료조로 소유권 이전 받았으면 빚 대신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취득, 유상취득이죠.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위자료면 무조건 취득으로 보고 무조건 양도로 보는 겁니다. 양도에서 배웠죠. 그 다음 미음. 밑줄 자동차 동그라미 제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면은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X. 그 다음 비읍. 비읍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권리다 그러면 뭐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따지면 지상권을 유상 취득했다 나와 있죠? 권리면 뭐만 생각해라? 광어. 뭘 또 딴소리 하려고 해. 어쩌나 보려고 했더니 맞았어요? 광어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광어권, 어권만 취득세 내죠.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시읒. 시읒은 뭐가요? 포인트가? 증여죠. 증여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상승계가 되죠. 무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보잖아. 취득으로. 여보세요. 여기 봐요. 승계 취득은 유상 무상 다 된다고 그랬잖아. 무상이면 상속 증여가 있잖아요.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내요? 2번.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도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표정이 왜 이래? 이건 다 취득이에요. 과세 비과세. 과세. 따라서 동그라미. 이해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여보세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답 보고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 주고 사와도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아도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오늘 더 할 거야. 내가 오늘 끝까지 낼 거야. 될 때까지. 그럼 맞는 건 기억, 리을, 시읒 몇 개가 되죠?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납세 의무자.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문이 되게 길어요. 지문이 긴데 포인트 연습하면 엄청 쉽습니다. 왜?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는 지문에 답이 있어요. 이거 찾는 연습만 하면 돼요. 지문 긴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01번 밑줄 납세 의무자다. 자, 들어갈게요. 1번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1번은 요거 하나 설명 들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명의신탁, 신탁법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에 의한 것은 당연히 비과세가 돼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을 합니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으로도 안 보고. 계약이 해지가 돼서 찾아오죠.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형식상의 이전. 그런데 명의만 빌렸다. 명의만 빌렸으면은 취득으로 봅니다. 과세가 된다는 것. 해보자. 명의신탁, 신탁법. 법률에 의한 건 비과세가 되고 명의만 빌렸으면 뭐가 됩니까? 과세가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1번 밑줄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마지막 줄에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발생하지 않는다가 X. 2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우리 무지 많이 했는데. 자, 원래는 3가지를 보고 한 가지로 줄여드릴게. 원래는 밑줄 조작설비, 부대설비란 얘기죠. 요걸 두 번째 줄 가운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 돈 들여 설치한 게 가설이죠. 남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줄 누가 취득자가 되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거 알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부대 설비가 나오고 가설하고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그럼 시험엔 요거예요. 가설한 자가 나오면 틀린 거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오면 맞는 거고. 이건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와요. 원래는 이걸 다 봐야 되지만은 기억나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답이에요. 지문에 나와요. 틀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콕 찍어줄게요. 가설한자 나오면 X, 예 아니면 예로 나와요. 여기는 뭘로 나옵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맞아요, 틀려요?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찾으면 되죠. 3번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설립시. 그리고 마지막에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인데 본다가 나와서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4번 포인트가 뭘까요? 개축, 증축. 개축, 증축이면 가액이 증가됐겠죠. 가액이 증가된 게 납세 의무가 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요 말이 틀렸고요. 5번 포인트는 뭘까요? 에? 잘 봐요. 부담부 증여는 두 개가 답이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 건 요것뿐이 없어. 하나, 채무 인수한 분이냐 아니면 채무 인수분을 제외했느냐. 시험에 이렇게만 나와. 빚을 인수했으면 뭐예요? 여기다 그려줄게.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얼마 받았죠? 이건 끝까지 외우고 있네 아주 그냥. 그럼 요걸 을에게 주는 거예요. 야 을아, 나 이거 상가 건물 있지? 너 줄게, 증여할게. 채무 좀 인수 좀 해줘라. 채무 인수했으면 주는 사람은 양도로 보고 사는 사람은 뭘로 보죠? 취득으로 보죠. 그럼 요걸 제외한 3억은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해가요? 따라해봐요. 채무인수 제외. 채무인수는 뭘로 보죠? 취득으로 보고 제외한 건 뭘로 보죠? 증여로 본다는 것. 시험에 이것뿐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양도에서도 나오죠. 양도에서는 채무인수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진 증여 똑같고요. 해보자. 부담부 증여. 자, 그럼 찾아볼게요. 부담부 증여구 뒤에 뭐래요? 어떤 부분이래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이죠. 요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근데 뭐라고 나왔죠? 보지 아니한다. 요게 틀린 말이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만 찾는 거 쉽다는 얘기죠. 2번 밑줄 납세 의무자. 자, 한번 볼까요? 1번은 포인트가 뭐죠?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소유자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2번 포인트가 뭐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죠?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보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건 제외한다 그랬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조합원이 세금 내지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제외라는 말은 누가 취득한다?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맞고요. 3번 나왔네요. 3번 뭐예요? 설립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동그라미 최초 과점주주가 됐으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모두.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설립시는 아니지만 최초는 모두에 대해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기가 막히게 요약 안 해드렸어요? 그럼 뭐해? 공부 안 하는데. 그죠? 이분은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미인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한 2달 결석했죠? 이게 소심한 복수. 이건 녹화가 되는 거예요. 녹화가. 칭찬해드려서 처음에 이쁘시다고 결석을 2달 동안 했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신에 먹을 걸 잘 주시니까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3번은 최초, 두 번째 줄에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맞고요. 4번 밑줄 뭐가 포인트죠? 증여가 아니에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간이죠. 가족간이면 원칙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맞죠? 5번 또 그럼 이게 답이네. 읽지 말고 그냥 체크하고 시험지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포인트죠? 하나만 봐요. 하나만. 뭐?
뭐? 거봐, 이래봐. 금방 정답을 대답했어요. 내가 하고 윽박지르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자신감 부족. 맨 끝에 가설한 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답이 되는 건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제 조금 보여요? 아니에요. 3번 또 나오는데 동그라미 과점주주. 과점주주 나왔네요. 과점주주 나오면 이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이게 정답이야. 여기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상장법인 50% 초과. 이거 알면 이게 답이에요. 답이 있으면 뭐하나? 찾질 못하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찾는 연습. 1번 뭐가 포인트죠? 과점주주. 끝에 100분의 얼마? 50 초과. 맞죠? 괄호안이 틀렸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이 X.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비상장법인 50% 초과.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 끝. 이러고 마킹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봐야 되겠죠. 2번 요게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죠. 잘 찾았어. 첫째 줄에 밑줄 이미 과점주주. 여기 있죠. 이미 과점주주면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증가분해. 되겠습니까? 자, 거기 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세 번째 줄에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으면 증가분만 과세하는데 증가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으면. 맞죠? 그 다음에 3번 뭐가 포인트예요? 이건 도사 되겠네. 이러다가 이번 시험에 나오면 막 뛸 거예요. 가슴이. 그죠? 이거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줄 뒤에 다시 과점주주가 됐대요. 다시 과점주주. 증가분 과거와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럼 볼게요. 뭐라고 나왔나?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두 번째 줄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증가된 부분만을 취득으로 본다. 맞죠? 5번 밑줄 뭐가 포인트예요? 아니죠. 과점주주들. 과점주주들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래요? 여러 사람이면 무슨 의무가 있죠? 연대납세 의무.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설명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포인트만 찾으면은 연습만 잘하면 지문이 다 똑같아요. 난 이거 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넘어갔어. 이제 답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이 길어도 우리가 찾는 그걸 7, 8호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04번 동그라미 과점주주. 됐어요? 요게 또 답이에요. 이거 알면 답이 나와. 자, 1번 뭐가 포인트죠? 설립시 60%.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2번 포인트가 뭘까요? 맞들렸어요? 대단해요. 설립시 밑줄 45%였다가 그 후에 10% 또 추가로 취득을 했으면 몇 프로? 55%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에 대해서 과세가 되죠. 답은 몇 번? 2번. 3번 55%였다가 5% 취득하면 몇 프로? 잘 봐요. 여보세요. 잘 들어. 산수도 안 되네. 어떡하면 좋아? 55%였다가 5% 또 취득을 했어요. 몇 프로? 60%가 됐는데 괄호 안에 이전의 최고 비율이 62%래요. 증가분이 있어요 없어요? 취득으로 봐요 안 봐요? 4번 이거 큰일 났네. 계산 어떡할까? 57% 갖고 있다가 15% 팔았대요. 몇 프로? 42%인데 또 얼마 샀대요?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52%인데 옛날에 몇 프로 갖고 있었어요? 증가됐죠? 내래요. 고객 지금 봐요. 증가했자니까 한 사람 고개 끄덕거리고 두 사람은 네 하고 그래요. 누구라고 찍으라면 내가 찍겠어.
가운데 줄에 앉았어요. 고개 끄덕거린 사람. 5번째 줄이에요. 체크무늬가 아니에요. 절대 누구라고 제 입으로 고자질한 건 없습니다. 혼자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2사람, 자, 그럼 지금부터 2사람, 네, 한 사람 또 할까요? 참아내가 하는데 이쪽 줄에 있어요. 괜찮아요. 뭐 얼굴 왜 가려요? 네 번째 앉았는데.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몇 프로 갖고 있었대요? 몇 프로 샀대요? 몇 프로 됐대요? 50%면 과점주주 되죠? 요번엔 꼬덕거린 사람 없어요. 50% 초과돼야지 과점주주. 취득을 안 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요거 알면 과점주주는 무조건 끝이라니까요. 요것만 알면. 그 다음 5번 체크. 그 다음에 6번. 6번 밑줄 납세 의무자. 요 중에서 잘 보세요. 하나씩. 자, 기억. 기억은 포인트가 뭘까요? 지문이 긴데. 그렇죠. 오, 대단해. 3번째 줄에 동그라미 수입. 그럼 수입하면 누가 취득세 내죠? 수입하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찾았어요.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건데 니은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축물을 밑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별장으로 사용했대요. 그럼 우리가 별장은 사치성이죠. 중과세 돼야죠. 그럼 사람이 2사람이란 말이에요. 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죠. 중과세 누가 내냐? 내기예요. 누가 낼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소유자가 내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이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이해 가요? 디귿도 같은 거예요. 2사람일 때 보죠. 과밀옥 재건영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과밀, 인구 밀도가 높아 숨쉬기 힘드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매연 문제 심각하죠. 중과세 맞습니다. 그런데 밑줄 사업용 물건의 소유자. 사업용 물건의 소유자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그렇죠?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 다를 때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걸 갖다 임차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공장을 신설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중과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그렇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니은하고 똑같은 거.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본다. 신설 증설한 자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소유자가 중과세 해야죠. 니은 디귿 이해 가나요? 같은 건데 하나는 맞게 하고 하나는 틀리게 낸 거예요. X.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뭐예요? 뭐가 포인트일까요? 시설대여죠. 시설대여. 시설대여 하면은 누가 취득세 낸다고 배웠죠? 시설대여업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의자 X가 되겠죠. 우리 맨날 배웠잖아. 수입은 수입하는 자, 시설대여는 시설대여업자, 렌터카 회사 얘기했잖아요. X.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뭡니까? 포인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가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이. 요게 틀린 말이죠. 기역, 니은 맞고 디귿, 리을, 미음 틀리고 그래서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52쪽에 취득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일단 체크만 해볼까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취득시기가. 따라서 이걸 확인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과세 표준 한 다음에 할까요?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요거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잠깐 해드릴게. 왜냐면 시험에 나올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8쪽의 과세 표준은 별 표시해야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아마 요거에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거든요. 해볼게요.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 자, 취득 과세 표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 대로 신고해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신고를 안 하거나 점점점점 되면 뭘 적용하죠? 시가 표준액. 오케이? 얘 두 개는 항상 비교해야 돼요. 항상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됩니다. 원칙. 따라해.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 특례. 모든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기억나요? 시작.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냥 법률 이러면 되는 거죠. 요거는 시가 표준액과 아무런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그러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셌을 때 요거대로 뭐하냐? 요게 신고가액이란 얘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곧 뭐가 돼요? 그거대로 신고해야 되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국수공판장 법률 외우면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나 이거 갖고 충격 먹었다니까요. 특강할 때 미치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 특강한 사람은 입 꽉 다물고 대답하지 말고 안 들은 사람만 대답해요. 국이 뭐예요? 국가? 이제 점점 대답이 짧아져. 국가로부터 취득인데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중요한 건 유상승계예요. 돈 주고 사왔단 얘기예요. 무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로부터 취득인데 시험에 유상이냐 무료냐 이렇게 나옵니다. 유상만 돼요.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이렇다니까. 수용 이러더라니까. 지금 몇 사람 표정이 맞는데 이래요. 이건 수입이죠. 외국의 수입. 수용은 양도예요. 수입. 그 다음에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오케이? 법률. 그럼 얘는 자, 정리할게. 시가 표준액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유상이냐, 무상이냐. 조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예요. 이거는 과세표준 원칙이 나올 때 요거는 개인 간 거래다. 해보죠. 개인 간. 이거는 사온 사람은 관계없어요. 법인한테 사왔냐, 개인한테 사왔냐. 오케이? 법인한테 사왔으면은 법인장부를 적용합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법인은 법인장부.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샀다. 그러면 법인장부가 되는 거야. 요금에. 근데 개인 을에게 샀다. 이럴 때는 요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 법인 관계가 없어요. 상대방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면 개인 간의 거래니까 신고가액이고 법인한테 사오면 뭐가 되죠? 법인장부가 된다는 것. 오케이? 오케이? 그 금액을 써주면 이건 좀 그러겠다. 그냥 편하게 해드릴게. 해보죠. 개인 간, 법인 간 이렇게 하면 돼요. 법인이 나오면 무조건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도 되고 개인 법인에도 되고 법인 간에도 되고 개인 간만 보시란 얘기죠. 요놈 해보죠. 개인 간. 자, 그러면 요 내용만 알아두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이거죠. 연부. 연부는 항상 뭐가 되죠? 연부 금액이 되죠. 연부 금액이라는 건 계약상이 아니라 뭐죠? 사실상 지급액을 얘기한다는 것. 기억나나요? 요거 알면 끝이에요. 하나 더 해요? 그래요. 마지막.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변경은 배웠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은 지목변경하면 공사해야 돼요.
공사비용 들어가죠. 공사비용을 법인은 어디에다 써야 돼? 장부에 쓰니까 법인장부 금액이 되는 거고, 개인은 어떡합니까? 장부 안 만들죠. 그러면 변경 후, 변경 전 차액이 되는 거죠. 지목 변경 후, 변경 전 차액. 기억들 나나요? 됐어요. 문제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 58쪽에 1번 됐나요? 밑줄 과세 표준. 과세 표준입니다. 이것도 지문들이 길죠.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밑줄 취득 당시의 가액. 맞죠? 다만 연부는 뭐가 되죠? 연부 금액. 맞죠? 근데 괄호 안에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연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급액이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1번. 답은 몇 번? 1번. 5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 2번 보죠. 2번 보면은 밑줄 개인간. 개인간이면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이 된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뭐가 되죠? 시가 표준액. 이해가요? 저 내용이 저게 답이에요. 저게 답.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선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아니더라도 항상 뭐가 과세 표준이 돼요? 신고가액이 된다. 맞죠? 4번 밑줄 뭐가 포인트죠?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인데 법인이란 말이 안 나왔죠?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 개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맞죠?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밑줄 변경 후에서 밑줄 변경 전을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5번. 5번엔 포인트가 뭘까요? 법률. 동그라미 법률. 법률이면 두 번째 줄 끝에 뭐가 과세 표준이 되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요게 다예요. 요거 다, 요거 다. 이해 가실래나? 아니에요. 또 준비한 게 있어요. 2번. 2번은 밑줄 사실상 취득가격 나왔죠. 사실상 취득가격은 6개뿐이 없습니다. 뭐뭐 시작, 국수, 공판장, 법률. 그럼 1번부터 동그라미 치죠. 1번 포인트 뭐죠? 법인장부 맞죠? 2번 포인트 뭐죠? 맞죠? 3번은 밑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다. 정당치 못한 행위면 어떤 금액을 인정하느냐? 시가를 적용합니다. 뭘 적용해요? 시가. 부당행위가 뭐예요?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판다는 얘기죠.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시가. 일단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 4번 뭐가 포인트 동그라미? 어이 잘했어요. 5번 뭐가 포인트? 아, 됐어요. 뭘 무상이야? 무상은 유상은 뭐가 유상이야?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 그만. 국가잖아. 국가. 국가. 잘 봐요. 아, 됐어요. 국가나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역시 나오니까 당황했어요. 뭘 내요? 그럼 만약에 광주광역시면 난리 나겠네. 자,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부산광역시 국가란 얘기죠. 그런데 유상 취득 맞죠? 국수공판장이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니까 부수공판장 이렇게 하려고? 참 여러분 순수해요.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아는데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또 헷갈려요? 별게 다 헷갈려요. 그거 이해 갑니까? 국수공판장만 알면 되잖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03번 밑줄 과세 표준. 1번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맞죠? 연부면 연부금액 맞죠? 이때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이다 맞죠? 여기 있잖아.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신고가액이라고.
이제 대답하기도 귀찮아요. 1번 맞죠? 2번 나왔어요. 우리 요런 걸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상가 건물을 사는데 건물값, 땅값 요거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죠. 일괄 구입하잖아. 일괄 구입했을 때는 일괄 얘를 10억 주고 샀다. 그럼 각자 취득이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계산할 때 10억을 몇 번 나눠준다. 나눠줘야죠. 나눠서 계산해야지. 왜 이래? 둘로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안분할 때 항상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고 그랬어? 시가표준액 비율로. 무서워 죽겠네. 오늘 악몽 꾸겠네. 그래서 거기 봐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함으로써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밑줄 한꺼번에 취득한 가액 10억이죠. 이걸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게 각각의 가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3번 포인트가 뭐죠? 법률. 두 번째 줄에 뭐가 과세 표준이 되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되죠? 4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신고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이해 가요? 다 했던 질문 똑같잖아. 그럼 답은 5번인데 뭐가 틀렸냐 그러면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뭐죠? 우리 배운 게 법원이죠. 판결문은 법원에 작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조서상의 금액이다. 이게 틀렸죠.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문 작성한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해보죠. 국수공판장 법률. 판결문 뜻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요거야. 요게 답이야. 요거 갖고 막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1, 2, 3번 되겠나요? 아니에요. 한번 또 준비했습니다. 4번은 체크 과제. 5번 보세요. 밑줄 취득세에 관한. 취득세에 관한 그러면 종합문제라고 그랬죠. 1번 볼게요. 1번 포인트 뭘까요? 지목 변경 나왔죠.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 개인이 되죠. 여기 보세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져요. 변경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변경이 나왔다 그러면 개인법인 나와야 되겠죠. 법인이란 말이 없으면 개인으로 보죠. 개인은 무조건 변경 후 변경 전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변경 후 변경 전. 이게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와 변경 후의 차액을 말한다. 변경 후는 있지만 변경 전은 없다는 얘기죠. 앞에 뭐라고 나왔냐?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항상 지목 변경이 나오면 변경 전, 변경 후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 오케이? 이건 이거예요. 잘 봐요. 내가 부동산 땅을 산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샀어요. 오늘 지목 변경했어요. 그럼 옛날에 취득가액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변경 후와 변경 전. 취득가액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중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변경이 되면 변경 후와 변경 전과 차액만 보면 된다는 것. 취득 당시가 X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왔네요. 2번의 포인트는 밑줄 건축, 개수, 두 번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여기 나왔네요.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이 되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가액이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2번. 3번 요거 잘 보셔요. 밑줄 포인트가 두 개만 하시면 돼. 법인이 아닌 자, 대수선. 자, 요거 나왔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요건 지워놓을게요.
우리가 이거죠. 건축을 할 때 두 가지죠. 개인이 건축할 때 있고 법인이 건축할 때 있죠. 건물 지을 때. 그럼 법인은 쉬워요. 법인은 공사비 지출할 때마다 어디에 써요? 장부에 쓰니까 법인은 항상 법인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금액이니까. 그런데 개인이 할 때는 공사비를 뻥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셔요. 야, 개인아, 너 건설비 들어간 거 인정해 줄 테니까 90% 이상이 법인 장부에 입증을 해게라. 여기서 말하는 법인 장부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상대방 건설회사 거죠. 그럼 상대방 건설회사의 90% 이상, 내가 공사비 주면 상대방 장부에는 입금으로 잡혀 있겠죠. 이게 90% 이상이 되면은 너 혜택을 다 주겠다. 두 가지, 법인 장부에 쓴 금액 다 인정해주고, 장부에는 없지만 세금 계산서라든가 계산서에 들어간 것도 다 합산해서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개인일 때만. 몇 프로 이상?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대수선했는데 취득가격 중 얼마가 넘어야 돼요? 90%인데 80이 나와서 X. 그럼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밑줄 법인 장부 증명금액 1번. 그 다음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증명된 금액은 2번. 두 가지를 어떤 금액으로 인정해준다? 합한 금액을 인정해준다 이거죠. 시험에 90%가 80%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 포인트가 판결문. 판결문 여기 또 보세요. 판결문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어떤 금액만 돼요? 사실상의 취득가액. 근데 여기는 판결문이 두 번째 줄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조서상의 취득가액이다. 넉나갔죠. 판결문은 무조건 어떤 금액이 되죠? 사실상 취득가액. 5번 포인트 뭐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일 때 두 번째 줄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맞죠? 근데 뭐가 틀렸나? 여기서 틀렸죠. 그렇죠. 국가로부터 사올 때는 유상승계일 때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요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일단 시험 보러 가서는 1번 옳은 거니까 1번 마킹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아니에요. 61쪽에 6번 체크, 7번 체크, 8번. 이거 조금 늦춰야 되는데 남기 한 두세 문제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침에 요약집만 하면 우리 여유있게 놀면서 다 끝냈는데. 8번 오늘 계획이 과세표준까지 딱 끝나는 게 목표였었는데 취득시기도 못하고. 자, 8번 마지막 요거 보세요.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 신고 유형에 대한 지방세법상 동그라미 과세표준이 얼마냐. 박스를 보는 순간에 머리에 혼란이 오죠. 이거 뒷다 어렵겠다. 뒷다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쓰려고 하지만 설명 잘 들어요. 박스에 보면은 시가 5억,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 얼마?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 됐어요. 4억. 그 다음에 신고가액 얼마? 신고가액 3억. 여기에서 시가는 필요 없어요. 시가는 어떨 때만 나와요? 부당행위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전혀 쳐다볼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이해 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비교해서 큰 놈이냐 요 놈이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볼게요. 신고 유형, 이게 문제예요. 기억의 포인트는 뭡니까? 개인간. 뭐가 돼요? 개인간. 개인간이면 여기 써있네. 요놈 비교해서 큰 놈이 돼야 되겠죠. 쉬워요.
그럼 시가표준 신고가액 중에서 신고가액이 크죠? 네 하고 또 걸린 사람 있어요? 아까 걸렸는데 또 걸렸네. 둘 중에 큰 놈이 얼마예요? 그럼 개인가 아니면 4억이 과세표준이죠. 이해 가요? 그 다음 니은은 뭐냐? 니은은 뭐가 포인트예요? 법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법률이면은 여기 나오죠. 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신고가액이라고 그랬죠. 얘랑 비교해야 안 해요? 그럼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얼마가 될까요? 얘놈 3억이 되죠. 국수공판장은 얘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나머진 얘랑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 개념 이해 가요? 그래서 국수공판장 법률은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가 아니면 비교한다 안 한다? 해서 큰 놈 적은 놈 요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10년이 더 넘어서 안 나온 거죠. 이 정도. 표정이 이거 하나 더 할까?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만 쉴까요? 웬 대답을 이상하게 해요. 지금까지 한 건 이해 갑니까? 그럼 다음 시간을 얘기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9번부터 해서 일단 과세표준 끝나고요. 몇 문제 안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여기선 박스 있는 거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좀 끊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세표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기하고 취득세 세율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고편은요. 취득세 마무리하고 등록면허세 끝장내고 재산세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첫 시간처럼 취득세는 범위가 넓어서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 직접 문제 풀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단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쓰고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문제 풀고. 그죠? 하지 말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강의 이놈의 정수리는 다 언제나 안 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편하도록 하게끔 제가 강의 내용을 조절할 테니까 결석 없이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집은요. 저랑 같이 풀고 집에서 안 해도 돼요. 사실상. 근데 2주라서 그런데 매주 나오는 데는 제가 집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푸는 것만 그날만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주 여보 두 사람 왜 저래? 매주 목요일은 세법의 날로 해서 하되 여기서 공부하는 건 여기서로 끝내면 되고 나머지 요일에는 세법책은 안 보시겠지만 보지 말아요. 집에서 공부하지 말아요. 여기서 하는 걸로 끝내자는 얘기야. 집중해서.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나머지 시간에는 공시법이라든가 나머지 필요한 공부들 하시란 얘기죠. 네 과목인데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대신 출석해서는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고 2주에 한 번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공시라 하더라도 오전에 공시하고 집에서 세법은 매주 목요일마다 좀 흐름을 끊지 말자는 얘기죠. 매주 목요일만. 오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늘 들었다고 2주간 놀면 말짱도루묵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안 볼 수 있도록 안 봐도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볼게요. 다만 결석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우리 한번 오늘 와서 얻어가는 거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